사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바르셀로나는 현재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바르셀로나는 어느 부분에서 돈을 쓸 수 있고 또 바르셀로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재정 악화의 시작은 바르토메오 전 회장의 잘못된 경영에 있습니다. 덴벨레, 그리즈만, 쿠티뉴 같이 천문학적인 이적료와 고주급자들로 만들어졌지만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자, 여기서 바르셀로나 클럽 형태를 봐야 되는데요. 바르셀로나는 시민구단으로 투표를 통해서 회장을 선출하는 구단이다 보니까 지금 라포르타 회장처럼 선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영입과 많은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바르토메오의 임기는 15년도부터 21년도까지 회장을 맡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이 기간에 메시의 초대형 재계약, 엄청난 금액의 재계약을 해주고 여러가지 영입을 추진했지만 실패하면서 이미 팀이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가 터지게 됩니다. 이 당시 모든 클럽들의 중계료와 구장 수익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많은 클럽들이 휘청거리고 있었거든요. 당시 영입 징계를 받아서 돈을 세이브해놨던 첼시 정도만 제외한다면 모든 클럽들이 긴축에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라리가의 비율형 셀러리 캡에 있는데요. 이 제도는 주급 체계가 과도하게 커진 바르셀로나에겐 너무도 타격이었습니다. 결국 바르토메오는 강제적인 연봉 삭감이나 피아니치 스왑딜 같은 이상한 행보들을 걷다가 결국 강제로 해임되게 됩니다. 자, 이게 전반적인 바르셀로나의 재정 악화의 시작인데요. 그럼 이걸 해결해야만이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영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해결 방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클럽이나 부채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1조라는 부채가 크긴 크지만 바르셀로나 같은 빅클럽이 흔들릴 만큼 구단의 심각한 문제로 드러날 정도로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코로나 타격으로 당장에 이 부채들이 생겼고 이 부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CVC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건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사모펀드가 먼저 거액을 투자를 해서 그 거액의 지원금을 받고 향후 50년간 중개권료의 10%를 내어주는 일인데요. 레알 마드리드는 당연히 반대했지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당장의 수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본 것 같습니다. 실제 중개권료를 내주는 기간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팀 미래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역시도 이건 거부하게 됩니다. 요번에 스포티파이와 큰 금액의 계약을 하면서 큰 수익을 냈거든요. 바르셀로나 같은 명성 있는 클럽들은 이런 스폰서 계약 혹은 여러가지 파트너십을 통해서 굉장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중개권료를 제외하고 나면 선수 판매 금액이나 스폰서 금액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이 부분을 또 적극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선수 판매와 주급 삭감인데요. 이미 주급 삭감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번 주급 삭감을 하고 이번에 또 주급 삭감을 하려다 보니까요. 이로 인해서 삭감하겠다는 선수도 있고 떠나겠다는 선수도 있고 떠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당장 PK에 밀린 주급 문제부터 잘 되던 안 되던 해결을 진행 중입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셀러리 캡은 시즌을 총틀어서 선수들, 코칭 스태프들의 연봉 총액을 클럽 수익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주급을 내리는 방법도 있고 선수를 판매하는 금액도 있고, 그러니까 클럽이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고 선수의 주급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절차로 대용의 판매가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팀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판다라기보다는 추가적인 보강 내지는 향후 바르셀로나의 운영체계를 잡기 위해서 가장 목돈을 받을 수 있는 대용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에 올 시즌 셀러리 캡을 좀 정리해놔야 다음 시즌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에 따라서 바르셀로나는 다음 시즌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요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 외의 방법은 지분을 좀 파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분을 좀 판매해가지고 소유권을 잃지 않는 50%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수익을 좀 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좀 큰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추진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바르셀로나에 관련된 물품을 파는 허가권은 굉장히 큰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올 시즌 영입은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올 시즌만큼은 목돈을 투자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여전히 부채가 존재를 하고 부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목돈을 들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레반도프스키처럼 바르셀로나를 굉장히 원하고 바르셀로나만이 이렇게 접촉이 있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럼 또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팀들은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들 것이고 대용 외에 목돈으로 팔리는 선수가 있거나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요. 웬만하면 스왑딜, 그러니까 스왑딜로 돈을 최소화한다던가 아니면 아주 적은 금액을 받는 선수들을
주로 영입할 것 같습니다. 실제 크리스텐센, 캐시에가 FA로 영입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첼시와 바르셀로나는 줄쿤데 문제로 엮여 있는데요. 실제 이 딜에서도 선수를 포함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비야가 받아들인다면 줄쿤데의 바르셀로나 행도 가능성이 있지만요. 현재까지는 첼시는 선수 없이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첼시 행이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래도 여러 구단들과 특히 첼시와 많은 부분에서 엮이고 있는 바르셀로나의 재정 문제를 저 나름대로 조사해서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